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오싹한 책을 한 권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미 출간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저처럼 읽고 나서 소름이 쫙 돋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것 같아서 배송을 받자마자 얼른 읽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바로 강화길 작가의 대불호텔의 유령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이고요. 강하길 작가님의 또 다른 고딕 호러 소설, 장편 소설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예약 구매로 구매를 해서 애타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고 책을 받자마자 얼른 읽었는데요. 너무 좋아서 연달아서 2번 읽었던 책입니다. 간단한 줄거리 소개부터 좀 할게요. 사실 줄거리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은데 우선 이 소설의 전체적인 주인공 나는 소설가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책과 호수라는 단편을 썼고 니콜라 유치원이라는 작품을 쓰려고 하는 소설가인데요. 방금 언급한 작품들은 모두 실제로 강화길 작가님께서 쓰신 소설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소설의 주인공이 강화길 작가님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인물은 이제 어디까지나 가공의 인물인데 어쨌든 나는 어렸을 때 있었던 어떤 일을 계기로 자신을 저주하는 목소리에 시달리는 인물이에요. 이 저주의 목소리 때문에 니콜라 유치원 집필 작업에 난항을 겪던 주인공은 우연히 엄마 친구 아들인 진이라는 인물에게서 대불 호텔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이 호텔 이야기에 관심이 생긴 주인공은 진과 함께 진의 외할머니인 박지훈을 찾아가고 박지훈에게서 대불 호텔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1부의 이야기이고요. 2부는 박지훈이 들려주는 것을 바탕으로 주인공이 나가 정리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배경은 1950년대 인천. 당시 대불 호텔은 어느 화교에 의해 중화루라는 중식당으로 새롭게 오픈을 한 상태였는데요. 이 건물 3층에서는 고현주라는 인물이 대불 호텔의 간판을 다시 걸고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주는 손님을 끌어오는 역할을 위해서 지영현이라는 다른 인물을 고용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한 백인 여성이 이 호텔에 찾아와 묵게 되고 고현주와 지영현, 이 의문의 백인 여성과 중하루에서 근무하는 레이안을 둘러싸고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들린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인데요. 2부는 이러한 이야기가 지영현을 화자로 내세워서 서술이 되고요. 마지막 3부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좀 더 많은 이야기가 추가되고 또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이 길었죠. 간단히 요약하면 1부는 저주의 목소리에 시달리는 소설가 나의 이야기, 그녀의 과거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배경 설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2부는 대불 호텔에 관해 박지훈에게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이야기, 즉 귀신 들린 대불 호텔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3부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대불 호텔에 관한 좀 더 많은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소설 전체가 액자식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너무나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책이고 또 이 책에 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조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3가지 혹은 이 책이 가진 어떤 특징, 매력 3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부디 이 3가지 이유 안에 이 책에 대한 저의 애정이 잘 담겨서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선 이야기의 주된 배경이 되는 대불 호텔과 또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불 호텔은 과거 인천에 실제로 있었던 호텔이라고 합니다. 1880년대 말에 한 일본인이 인천 제물포에 이 호텔을 세우게 되는데 처음에는 인천에 들어와서 이제 서울로 가기 전에 하룻밤 묵을 수 있는 그런 호텔, 서양인들을 위해서 세운 호텔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1910년대 말에 중국인들에 의해서 중화루라는 중식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존했던 대불 호텔과 중화루가 소설 배경으로 쓰이고 1950년대 혼란했던 한국의 시대적인 상황이 소설에 많이 담기면서 픽션과 현실의 경계를 좀 오가는 그런 느낌을 선사해요. 물론 작가가 만들어낸 인물들이고 또 만들어낸 사건이고 디테일적인 요소는 소설적으로 재구성된 부분들이 많지만 실존했던 호텔을 배경으로 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어떤 긴장감이랄까? 되게 흥미로운 그런 느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한국의 근현대사를 제외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더 와닿는 게 많고 정말 굴곡이 심했던 그런 역사 한가운데 놓여진 인물들의 이야기거든요. 흔히 고딕 소설하면은 북미나 유럽권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떠올리게 되고 또 서양식 건축물이나 서양의 유령 그런 이미지가 좀 익숙하잖아요. 근데 저는 강하길 작가님을 통해서 한국 작가가 쓴 한국 고딕 소설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깨달았고 특히 이 책은 1950년대 인천의 한 호텔이 배경이다
라는 사실 때문에 정말 묘한 매력을 많이 느꼈던 그런 책입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고딕과 1950년대 인천은 뭐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이미지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엮어서 생각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둘이 정말 잘 어우러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고 또 그만큼 중요한 키워드를 골라라 하면은 원한과 악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흔히 원한 하면은 뭔가 억울한 일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을 때 그 영혼이 편히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도는 그런 것을 떠올리잖아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인공인 나는 아기에 대해 절대 풀리지 않는 원한,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망치고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 원한을 갖게 되는 인물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그 원한을 갖게 된 배경에는 역시 일제강점기 때부터 1950년대 그 초반에 굉장히 혼란했던 그 상황,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인물 개개인의 상황이 빠질 수 없고요. 이런 원한에서 비롯되는 부정적이고 강력한 감정들, 이런 게 이 소설, 특히 2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책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오싹하고 좀 무서울 거다라는 거는 책 소개를 봐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이룰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네, 정말 몇몇 장면들이 강렬한 인상을 남겨서 잘 때도 이렇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밤에 읽어서 그런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들 중에 가장 숨막히게 하는 책이 아니었나. 그만큼 이 책은 온갖 강렬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고 그 감정을 독자에게 오롯이 전달하는 책입니다. 또 강하길 작가님 특유의 어떤 문체랄까? 혹은 행가리를 하는 방식?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더 증폭되어서 다가오는 게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감도는 소설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물을 온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의 화자인 나조차도 내가 지금 할 이야기는 내가 분명히 겪은 일이라고 확신하는 거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데블호텔의 과거를 들려주는 박지훈 역시 알츠하이머를 현재 앓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하는 이야기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또 어디서부터 지어낸 것인지 어떤 기억의 왜곡이 있었는지 이런 게 확실하지 않고 또한 2부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온전히 믿기는 좀 힘든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이런 믿을 수 없는 화자, 비밀을 감춘 듯한 인물들이 주는 긴장감이 이 책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이야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금방이라도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조마조마한 느낌 때문에. 그리고 이 소설은 이야기의 구조도 그렇지만 내용 자체가 다양한 사연과 비밀, 인물 관계가 얽혀있는 거미줄 같은 소설인데요. 이 책을 2부까지 읽었을 때 감상과 3부까지 다 읽었을 때 감상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데블호텔과 인물들의 사연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의 그 양도 정말 많이 달라져요. 다양한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에 살이 붙고,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라도 누가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측면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정말 입체적인 이야기가 탄생을 합니다. 어떤 인물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도 흥미롭고, 이 안에 담긴 진짜 감정을 파악하는 거는 더 재미있어요. 참고하실 건 강하길 작가님의 그간 작품들이 열린 결말, 즉 수수께끼가 많이 남은 채로 끝나는 작품들이 많았다면 이 소설은 비교적 닫힌 결말로 끝이 난다는 건데요. 숨막히는 긴장감과 공포가 절정까지 치닫다가 결말에서 탁 풀려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거미줄 같은 이야기가 좀 비교적 딱딱 맞춰지는 그런 쾌감도 있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저 복잡하기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딱 끝맺어진다는 점,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단지 원한과 악의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공포소설이 아닙니다. 이 소설은 자신을 가두는 목소리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또한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소설가인 나도 그렇고 데블호텔에 모이게 되는 인물들도 그렇고 저마다의 사연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들은 저주의 목소리에 시달리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깎아내리려는 어떤 내면의 위협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리고 1950년대 당시에 험난한 상황을 온몸으로 겪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려 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무서운 분위기에 대해서 아까 강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꿰뚫고 올라오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소설은 또한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다른 곳에서 살다가 어느 지역 혹은 어느 장소로 들어오는 인물들도 나오고,
혹은 한국에서 나고 자랐으나 외국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배척당하는 인물들도 나와요. 제가 고딕 소설을 의도적으로라도 좀 자주 읽으려는 이유가 물론 그 특유의 분위기와 여러 이야기적 요소 때문도 있지만 고딕 소설을 읽다 보면 시대상이나 혹은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찾아볼 수도 있고 작품에 따라서는 당시의 억압적인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부분도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고딕 소설을 읽는 재미 중에 하나인데 이 소설은 한국 작가가 한국을 배경으로 쓴 고딕 소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당시 한국의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한국에 실제했던 이방인들에게 가해졌던 차별을 그리면서도 그 안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하는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그러나 하고 다소 비장하게 시작을 한 것은 이 소설이 단지 오싹하고 무서운 귀신 이야기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원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옛날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원한을 지닌 귀신이 이 세상을 떠돌 때 자신의 그 억울한 사연, 슬픔의 감정,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저승으로 편히 가지 못하고 아직도 여길 떠돌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장면이나 혹은 누군가가 그거를 듣고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주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점에서 원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제때 털어놓지 못했기에 더욱 강해지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행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고 누군가가 그거를 좀 제대로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독자는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소설이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읽으면서 하나씩 파헤쳐가는 그 재미가 있는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강하길 작가님의 데브 호텔의 유령에 대해서 리뷰도 하고 또 추천도 해봤는데요. 예상을 해보건대 제가 올해 들어서 읽은 책들 중에 가장 좋았던 한국 장편 소설 중에 한 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작가님이 이 책에 좋아하는 요소를 다 넣어서 신나게 썼다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저 역시 제가 소설을 읽을 때 좋아하는 요소와 어떤 구조 그리고 감정의 흐름 이런 게 다 들어간 소설이라서 정말 신나게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몇 시간 동안 저는 뭐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책이 쏟아내는 이야기를 이렇게 왈칵 받아내는 그런 진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꼭 읽어보시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책 읽으실 겁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